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생물학적 폐수 처리요.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히 한번 보시죠. 생물학적 처리의 목적, 도시하수의 생물학 처리의 전체적인 목적이에요. 용존성 및 입자서 생분해 가능한 성분을 수용 가능한 최종 생성물로 전환. 자, 이게 뭘까요? 용존성 및 입자성, 생분해 가능한 성분, 유기물입니다. 그죠? 유기물을 뭐로 바꿔요? 수용 가능한 최종 생성물로 전환. 세포를 바꾸는 겁니다. 미생물로 바꾸는 거예요. 즉, 생물이 유기물을 섭취해서 먼저 성장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즉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생물학적 처리의 목적은 유기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물. 자, 그럼 유기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산소를 쓰는 경우와 산소를 쓰지 않는 경우, 즉 호기성이나 혐기성,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다른 내용들이 이제 좀 슬러지 폐기에 관련돼서 좀 나오는데, 들은 뒤에 천천히 나오도록 할 겁니다. 자, 이것도 전적으로 간단히 봤어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과 오늘 한 거 아주 기초 원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활성 슬러지 또는 생물학적 처리 이쪽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왜 복잡하냐면은 미생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 유기물을 미생물이 성장하는 또는 미생물이 생산되는 세포수, 이런 것과 계속 연관되고 유기물이 제거되고 세포가 늘어나고 그게 플러그로 되고 플러그에 제거되고 고액 분리를 시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오는 것들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될 거니까 수업에 있을 때마다 조금씩 보시고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 용어입니다. 호기성. 호기성이란 뭐예요? 기를 호한다는 거죠. 여기서 공기 용존 산소입니다. 즉, 호기성의 의미는 공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즉, 이런 반응조가 있으면 에어를 뽀글뽀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호기성입니다. 공기를 좋아하는 애들. 혐기성은 공기가 없는 애들, 무산소조도 공기가 없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공기가 없는데 혐기와 무산소의 약간의 차이점은 있어요. 간단히 볼게요. 호기성, 에어로빅, 혐기성, 어네어로빅, 무산소, 에녹식 이렇게 합니다. 자, 호기성은 공기 좋아하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죠. 즉 반대로 혐기성은 공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혐오하는 거죠. 공기를 싫어합니다. 생물학적 질소 및 인 제거 프로세스에서 혐기성 조건은 자유산소와 결합산소가 없는 절대 혐기 조건입니다. 자유산소 두겠죠. 결합산소 NOx, POX 등등등등 결합되어 있는 산소가 없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없는 거. 자, 무산소는 그런데 유기물을 산화 분해할 때 발생하는 전자의 최종 수용체로서 산소를 이용하는데 산소가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에서는 무산소 호흡을 하면 이때는 어떻게 산소 호흡합니까? 얘를 이용합니다. 즉 자유산소는 없어요. 무산소에서. 그런데 뭐만 있습니까? 결합산소만 존재합니다. 여기는 O. 그렇죠? 얘네들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성, 혐기성, 무산소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계속 나올 텐데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따로 이렇게 표시를 안 해놨으니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생물학적 처리다 보니까 우리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생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에 대해서 약간 조금씩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내호흡. 기질이 고갈될 때 미생물이 세포 내에 저장된 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존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질이 뭐예요? 기질이 고갈됐을 때 세포 내 에너지원 사용하는 거예요. 즉, 내 몸을 내가 갉아먹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집에서 엄마가 밥을 안 줍니다. 기질은 먹이라고 생각할게요, 여러분. 자, 엄마가 먹이를 안 줬어요. 밥을 안 줬어요, 저희한테.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몸속에 세포들이 다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 세포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점점점 내 몸이 갉아먹는 거예요. 내호흡, 내생호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더 크게 보면은 이게 이거를 자기 분해 또는 아까 얘기했던 자기 분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사멸이 되는 거죠. 이거를 포함해서 세포의 질량이 감소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포의 질량이 감소하는데 기질이 고갈돼서 감소할 수도 있고 어떠한 물리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즉, 이 반응 시스템에서 생물이 어떻게 작용을 해가지고 오염물질을 제거하게 되는데 그런 작용들에 대한 방해 요소가 기질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게 기질이지만 여러 가지를 다 합해서 세포의 질량이 감소하는 것을 모두 내호흡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용존산소. 제가 이렇게 좀 기초적인 얘기도 하는 이유는 이게 좀 사람이 익숙해지긴 해요. 뭐냐면은 저희가 실험실에서 지금 한 10명 정도가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뭐 방학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거의 365일에서 주말에 쉬고 또 주말에도 나와서 연구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런 생물학 처리에 대해서 실험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오염물질 우리가 얘기하는 BOD, COD, TNTP 줄줄 나올 텐데 그런 거를 실제 손으로 측정을 하고 이게 어떤 생물학적 기작에 의해서 또는 어떤 반응 그 단계에 의해서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이런 기본 단어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제가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실험실에 없는 학생들이. 근데 실험실에 없게 되면은 솔직히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어서 좀 단어들이 낯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생호흡, 내호흡, 용존산소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존산소 뭔가요, 여러분? dissolved oxygen입니다. 이거를 뭐 유리산소라고도 해요. 뭐 책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은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만든 책보다 외국에서 갖고 온 책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번역을 하거나 뭐 한자를 뭐 이렇게 의미를 되새겨서 쓰시다 보면은 번역하시는 분들이 외국에 있는 책을 대부분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번역을 하셨죠. 그래서 단어들을 조금씩 다르게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용존산소라는 것은 물속에 존재하는 산소예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이 물속에 있는 산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증가하거나 감소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미생물에서 얘기하는 거는 물속에 존재하는 유기물. 유기물은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호기성 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산소를 가지고 산화를 시키는 거예요, 유기물.
이런 식으로, 그죠? 산소. 미생물이 관여해가지고 산소를 사용을 합니다. 이때 용존산소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랑 연관이 지어져서 BOD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화학적 산소 요구력. 또는 어디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력. 바이올로지컬 옥시즌 디맨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바이오케미컬 옥시즌 디맨드를 요구합니다. 이게 책마다 또 달라요. 그냥 이렇다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일반적으로 이걸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자, 이건 뭡니까? 미생물이 유기물을 제거하는데, 산화시키는데 소모되는 산소의 양. 이 O2를 측정을 해가지고요. 유기물의 양을 간접적으로 표시합니다. 이거를 측정해서, 측정이라는 것은 변화량을 측정합니다, 여러분. 유기물의 양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기물이라는 게 이제 말이 유기물인 거죠. 종류로 따지면 뭘까요? 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즉,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유기물도 굉장히 많아요. 서로 뭐 결합하고 화합할 수도 있잖아요. 합성할 수도 있고 자연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유기물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유기물을, 우리가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측정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이 유기물을 산화시키는데 사용한 산소의 양으로 그 산소의 차이 5일 동안 합니다. 5일 동안 산소가 변화된 양을 통해서 유기물이 얼마큼 있구나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기물을 기존에 표현했던 거는 BOD, COD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다 TOC로 넘어가게 됩니다. TOC는 토탈 오가닉 카보이드예요. 총 유기탄소. 물속에 있는 탄소를, 유기탄소를 기계를 통해서, 자, 고온 산화법으로 다 온도를 높여서 산화시켜서 유기탄소를 측정을 합니다. 이걸로 측정, 배출오염 기준이 개정이 됐어요. 2021년 1월부터. 올해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익숙해졌을 텐데 BOD, COD, SS, TNTP. 자, 이 유기물이 없어졌습니다. COD가 없어졌어요. 뭐로? TOC로. BOD,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BOD는 없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갑자기 헷갈려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지금 바로 잘 안 찾아지네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를 측정했었는데 이게 TOC로 바뀌었다는 거.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BOD는 아까 며칠 동안 측정한다 그랬죠, 여러분? 5일 동안 측정한다고 했어요. 5일 동안. 이 5일 동안 측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처음에 영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BOD를 측정하는 개념이. 영국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영국에 있는 대부분의 강물이 바다에 이르기까지 5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폐수가 나갔어요. 강물로 떨어집니다. 이 강이 바다로 이어진 것까지 5일이 걸리는 거예요. 5일이. 5일이 소요되니까 딱 5일까지 우리가 BOD를 측정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약간 임의적으로 오일을 측정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해보면은 탄소 BOD라 그래가지고 탄소성, 유기성 물질이 분해되는데 필요한 시간, 이론적으로 하면 7일에서 8일 정도인데 적당하게 맞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BOD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까지가 탄소 BOD, 질소 BOD. 여러분들 지금 이거 3학년, 4학년들이 많이 수업을 듣는데 대부분 이런 개념들이 다 지금 알고 있어야지 정상이거든요. 다 알고 계시겠죠? 이제가 7에서 8일 정도. 이거는 탄소 유기성이 다 제거되는 거고, 요때는 질산화 미생물이 나와서 질산화 미생물 어떻게 됩니까? 산화시키는 거죠. 탄소를 소비하게 되죠. 그래서 더 확 증가하는 요 중간 단계가 생겨요. 여기는 질산화 미생물에 의해서 증가되는 폭이 크다. 그래서 7에서 8일이 되기 전에 5일 정도에 측정을 하는 게 탄소 BOD 적당하게 대변을 합니다. 그래서 BOD는 5일 동안 하는 거예요. 총 BOD는 20일 동안 하는 거고요. 그렇죠? 전체 BOD. 이런 거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수업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식으로 뭐 저한테 전달을 해주세요. 이메일로 하거나 뭘 하거나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 기초 부분들을 조금씩 준비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BOD하고 COD하고 나오니까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는 이런 COD 값이 다 TOC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TOC로 바뀌었다고 해서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데이터를 축적했던 게 바뀌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COD의 개념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다 TOC로 바뀌었지만 COD 망간, COD 크롬이에요. 과망간산 칼륨을 이용해서 산화시키는 거, 그리고 중크롬산 칼륨을 사용해서 산화시키는 거. 산화력의 차이입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정하는데 이게 중크롬산 칼륨을 하는 게 훨씬 더 산화력이 강해요. 그래서 COD가 더 많은 난분해성 유기물질들을 분해를 합니다. 즉 COD 값이 크게 나오겠죠. 망간, 과망간산 칼륨 이용한 것은 MN인데 이거는 크롬보다 산화력이 낮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분해가 쉬운 생활 하수에 있는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데 적당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물론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COD 망간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BOD, COD, SS, TN, TP 이 중에서 BOD는 오일인 거고요. COD는 망간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있는 거. 지금은 TOC로 다 바뀌었고. 자, 어쨌든 이런 관계성을 제가 왜 보냐면은 BOD는 생물이 기질을 사용하고 산화시켜서 세포고 세포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유기물 분해하는 겁니다. 즉 바로 생물학적이에요. 이 COD는 화학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분해가 쉽다, 분해가 어렵다. 이런 내용들로 좀 생각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다시 넘어갈게요. 다음